이거는 제가 지금 해보고 바로 여러분들 좀 풀 시간을 드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x에 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다 위치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한 근이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럼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제가 fx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야. 교점을 구해 봤더니 한 근은 -1과 1 사이에 있고 여기 어딘가 있고 다른 한 근은 이쪽에 있대. 오케이? 그림을 그려봐. 그럼 그 근을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쟤를 fx라고 했으며 2차의 개수는 양수죠. 지금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는 얘기죠. 조건.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함수값을 최우선인 조건으로 봐야겠지. 뭘까요? 조건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조건. 자, 판별식 필요할까? 이거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죠. 그럼 함수값을 제일 먼저 떠올리라고 했어. -1일 때 함수값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고 f1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자, 잘 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1일 때 함수값은 양수고 1일 때는 음수래. 음수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진 않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만나 안 만나? 만나겠지. 그리고 2차 함수가 계속 내려가진 않잖아. 언젠가 올라가겠지. 어디에서 올라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더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아무튼 다른 한 근은 1보다 오른쪽에 형성이 되겠지. 맞죠?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완벽한 거지. 그럼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이 필요 없는 이유는 f-1이 양수고 1이 음수면 여기서 무조건 만나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차 함수가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f-1은 저 함수의 x자리에 -1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럼 2m 플러스 m이니까 3m 2 마이너스이니까 없고 이거 넘기면 1 되겠고 자, 그럼 스몰 m은 일단 3분의 1 초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f1이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2 플러스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 자, 둘 다 만족해야 되지.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은 3보다 크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대. 그럼 그림을 그리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그럼 두 근이 다 -1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세 글자 뭐? 파남축 다 따져보셔야 되지. 파남축. 얘는 x축과 교점 둘 사이에 어떤 범위가 없다고, 위치가 없다고. 얘는 1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함수값을 위주로 보는 거고 얘는 그럼 세 가지 필요합니다. 일단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되죠.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1 양수이고 1에서도 양수가 돼야 되겠네. 근데 하나 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만 만족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려지면 -1 양수, 1 양수 두 번 만나지만 두 근이 -1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위치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축이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왜 중요하냐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려질 조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연립 부등식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먼저 제가 판별식부터 작성해 볼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차 함계수 상수항.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자, 이 정도 2차 부등식은 그냥 빨리 풀겠습니다. 이게 m의 범위가 되겠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f-1 아까 구해봤죠? 이게 f-1이었어요. 요거. 그럼 3m-1이지. 그럼 여전히 3m-1이 양수여야 되니까 m은 3분의 1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f1, 이게 아까 f1이었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번에 m은 3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3분의 1 초과 3 미만. 자,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지. 자, 이리로 넘어가 볼까? 축이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그럼 플러스 될 테고 2분의 n-1이죠. 맞니? 이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변에 다 2 곱하면 다 1 더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저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는 3 이상이거나 1 이하이거나, 자, 두 번째는 3분의 1 초과 3 미만. 미만이니까 여기 겹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 또 미만이네. 그럼 이쪽에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없고 요거 나오겠지, 요거. 3분의 1 초과 1 미만.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푸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자, 바로 밑에 유제 있죠. 유제 말고 연수 문제를 하나 도와드릴게요, 차라리.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수 문제. 지금 빨리 풀어봐, 까먹기 전에. 자, 지금 제 칠판에 이 문제입니다, 16번.
다시 설명해 볼게. 나온 분이 있나? 봐. 이건 역시 백방 어려워하는구만. 자, 이게 유제도 있고 또 연습 문제 또 있고 제가 다음 테스트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내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0과 1 사이에 한 개, 1과 2 사이에 한 개 있다. 근데 위치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실근이 몇 개냐? 부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떤 대수식으로만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좌변 fx라고 둬. 여기까지는 다 되니? 그럼 이 방정식은 y는 fx라는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지. 이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이 방정식을 더 이상 방정식이 아니라 y는 fx와,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제가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교점을 구하고 나서 봤더니 0과 1 사이에 한번, 여기 어딘가 0, 1, 이 사이에 한번 만나야 되고 1과 2 사이에서 또 한 번을 만나야 된대. 그럼 지금 쟤는 2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려져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는 0과 1 사이, 하나는 1과 2 사이에 존재하겠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때그때 생각하라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함수값,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으면 파남축,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죠. 그럼 당신들이 머릿속에 1순위로 떠올려야 되는 건 함수값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라고 먼저 판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질 조건. 그럼 0과 1 사이에서 한번 만난다는 얘기는 0에서 함수값은 뭐 나와야 돼요? 양수. 1에서는 음수가 나와야 이렇게 내려오다 한번 만날 거 아니야 일단. 그죠? F0은 양수이고 F1은 음수여야만 0과 1 사이 한번 만날 겁니다. 그죠? 근데 다른 한 번은 2보다 왼쪽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1과 2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럼 또 2에서의 함수값도 세봐야겠죠. 2에서의 함수값은 뭐 나오면 돼? 양수 나오면 되지. 쉽게 생각해. 이거 다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니 저 세 개만 만족하면 진짜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미 2차 함수는 그려봤지. 뚝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진 않죠.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0에서 함수값은 양수, 1에서는 음수, 2에서 다시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두 근이. 이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위로 볼록으로는 안 그려져. 아니 위로 볼록으로 어떻게 그려져? 이 세 점을 지나는데. 어떻게 그리더라도 이 세 점을 지나게 위로 볼록으로는 못 그리죠.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함수니? 함수가 아니지. 이런 비약적인 오류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아래로 볼록이 확실하고 세 군데에서 함수값이 이런 부호를 가지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지. 그럼 F0, 0부터 해보시면 F0은 여기 X자리에 0 집어넣은 거잖아. 빵빵 얘만 남을 거야. 아주 평화로워.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2차 부등식 좀 이따 풀도록 하고, F1은 자 X자리에 그냥 1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 자 이렇게 되겠고, F2는 바로 전개할게. 자 얘는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그럼 m제곱 마이너스 3m 1창 2창 다 썼고 2 빼기 2니까 없네.
맞죠? 그럼 2차 부등식을 3번 풀어야 되는데 얘는 n-2 n 플러스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얘는 사이범위지. n-4 n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초가 4 미만. 이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바로 할게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여기서 제발 뭐 당신들이 뉴턴도 아니니까 이거 암산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 그려, 평화롭게. 첫 번째는 암산하다 반드시 실수합니다. 이 범위예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부터 4. 이 범위예요. 세 번째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이거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을 이제 눈으로 골라내면 되죠. 다 만족해야 돼요. 다. 그럼 이쪽에서는 여기 나오지. 이쪽에서는 여기 나오지. 그럼 이것도 되고, 자, 이것도 되겠지.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한 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복소수 같은 단원이랑은 다른 거야. 복소수는 1학년 때만 열심히 나오고 뭐 나중에는 결국 볼 일이 없는데, 이거는 3차 함수로 하든 4차 함수로 하든 문제에 간접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절대 모르시면 안 되고, 복습할 때 이거 굉장히 집중 좀 해서 과제해 주시고, 일단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원 뭐야 이거? 응? 뭐지? 짠짠짠. 자, 이제 11단원 최대와 최소. 자, 여기는 지금 단원 명칭이 최대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최대와 최소라고 한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배울 거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 최대 최소도 좀 배우자라고 해서 그냥 최대 최소가 되겠고, 특별히 앞으로 뭐 수학에서 멘트가 없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함수값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보통의 함수는 대부분 y값을 말하겠죠. 우리가 수학하에서 함수 단원에서도 배우는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뭐라고? 정의역.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공역. 실제 함수값으로 대응된 공역의 집합이 치역. 맞지? 어느 게 독립변수야? x, y 중에? x가 독립변수. x가 움직이면 그에 대응되는 y값, y값을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여기서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표현은 다 x값이 아니라 y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갑자기 어딘가 뚝 집어넣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려서 표준형으로 바꾼 후에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아주 원리는 심플합니다. 제가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으니까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한 범위가 있다 혹은 없다라는 건 정의역의 제한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예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냐 아니면 모든 실수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x가 요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가진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저는 그림을 칠판에 다 그렸지만 이 함수의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면 이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 가지는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거 무슨 역이라고 한다고? 치역.
실제 가지는 함수값들의 집합. 이게 치역인데 그럼 치역 중에 가장 작은 이게 최소 최대가 되겠지.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2차 함수에서 대칭 치역 찾아내시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건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최대값이 있습니까? 없죠. 범위가 제한이 없으면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그걸 굳이 말로 풀어놓은 게 이거고, 이거 외우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림만 그리신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2번만 이 책에 조금 추가되어 있어요. 2번만 이게 정확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잠깐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자, 두 번째, 실수 xy의 조건이 있는 xy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꼴로 고친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 그냥 이거 뭐 아주 심플해.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2개인 경우야. 어떤 문제에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xy는 실수래. 실수면 범위에 제한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이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 자, 이걸로 완전 제곱식 강제로 만들면 빼기 얼마 해줘야 돼? 빼기 1 해주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는데 플러스 1 없으니까 빼기 1 해주시면 되고, 빼기 1은 맨 뒤에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완전 제곱꼴로 바꾼 거죠. 얘는 무조건 뭐 이상 나와? 0 이상. 얘도 무조건 뭐 이상 나와? 0 이상. 그럼 이 전체는 뭐 이상 나와?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0이고 그때 마이너스 1. 이게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이지. 맞죠? 그럼 이때는 y값이 최대 최소가 아니지. 일반적으로 y값이 최대 최소란 얘기고, 문자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더해져 있다. 똑같지 않겠어 그럼? z제곱이 있더라도 여전히 이놈은 0 이상이니까 이 전체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되지?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1차식 나와 있으면 어떻게? 그거는 수학2에서 배우는 미분법 이용하겠죠. 혹은 관계식이 주어지거나. 1학년 때는 나올 수가 없으니 그런 경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다 완전 제곱꼴의 합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여기는 2차 함수의 그대로 연장선이니까 여러분들 축만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자, 이제 배운 걸 좀 활용을 해봅시다. 11단원. 자, 다음 2차 함수는 2에서 최대값 n을 가진다. 이 그래프가 0,4를 지난다. 그럼 2에서 최대값 4를 가지게, n을 가지게 그림을 먼저 그려.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럼. x가 2일 때 그때 y값이 n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0,4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자,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창의 개수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낼 수 있는 게 대칭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x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 또 주어진 게 0,4는 지난다라고 했어요. 지난다. 내가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순서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세 번째를 먼저 쓰는 게 좋아 보여. 자, x에 0 집어넣어봐. 그럼 그때 y값은 이거 빵빵 a제곱이죠. 이게 4 나오면 되지. 그죠? 0,4씩 y절편이에요. y절편이 4란 얘기예요. 이거잖아 이거. 자, 그럼 a가 플러스 2니 마이너스 2니? 마이너스 2지. 위로 볼록이어야 최대값이 존재하니까 a값 바로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놈은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놈의 축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 4분의 b가 축이지. 근데 축이 얼마 나오면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결국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에는 최대값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2가 대칭축이니까 2일 때 y값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최대값 n이지. 문제의 최대값 n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으니까. 자, 됐습니까? 여기는 제가 조금 뭐 과제로 넘겨드려도 될 것 같은 건 그냥 넘길게. 사실 여기는 그냥 표준형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x, y, z를 모두 실수라고 했습니다. 문자가 3개나 있죠. 지금 3개나 있으면 그냥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의 합. 암산은 좀 잘 하셔야겠지. 그러면 얘랑 얘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x-2의 제곱에서 빼기 4 해주면 되죠. 없던 4가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놈 둘은 일단 뭐로 묶어낼까? 2로 묶어내고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없던 얼마가 추가되지? 8. 그럼 다시 빼기 8을 해야 이렇게 될 것 같아. 5는 그냥 쓰면 되지. 원래 있었잖아. 자, 그럼 결국 x-2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되겠지. 최소값 얼마지 그럼? 마이너스 7이 그대로 최소값이죠. 얘가 빵일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7입니다. 앞에 둘은 음수는 될 수가 없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패턴 똑같습니다. 일단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x-1의 제곱 없던 1 나오니까 다시 빼기 1. 그 다음에 y는 y-2의 제곱 없던 4가 더해지니까 다시 빼기 4. 자, 그 다음에 z가 z-3의 제곱 없던 9 더해지니까 다시 빼기 9. 그리고 원래 15는 덧셈이 돼 있지 지금. 자, 그럼 상수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볼게. 이제 패턴을 아셨을 테니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얼마니? 플러스 1만 남지. 상수항 다 더하면. 그럼 최소값은 뭐 1이 될 거다 라는 거고,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만 표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외의 경우는 뭐 미분법 같은 다른 걸로. 자,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래프만 관찰하고 함수값, 최대 최소값 구하자라는 거죠. 여기 같은 유형이니까 이거는 그림 그리는 데만 제가 집중을 할게. 이것도 사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 이거를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푸는 분들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사실 2차 함수에서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대칭축을 먼저 암산으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거 대칭축 얼마야? x는 1이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그냥 그림을 그려.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그래도 상식이 있다면 좀 이쁘게 그려야지. 0이 여기다 라고 하면 1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이고 4는 1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이죠. 훨씬 멀리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최소값
값은 얼마일 때 나와요? x가 1일 때. 이게 최소값인데 얘는 x가 1일 때야. 1 집어넣어 그냥. 최소값. 최대값은 x가 4일 때. 4 집어넣어. 자, 그대로 이게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칭축이 어딜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어딘가 0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긴 비어 있습니다, 지금. 0 미만이니까. 최대값, 최소값 둘 다 있니? 뭐만 있지? 최소값만 있죠. 얘는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최소값이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자, 그럼 저거 제곱하시고 플러스 3x니까 여기다 3 곱해서 곱하시고. 자,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겠지.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됐어요? 자, 세 번째도 바로 그려. 그림 위로 볼록이지. 이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대칭축은 어디? 1 아니에요? 1이지. 근데 얘가 2부터 4까지 그려진대. 2면 이쪽, 4면 더 이쪽. 그럼 얘는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2일 때가 최대. x에 2 집어넣으시면 이게 최대. 4일 때가 최소. 자, 할 수 있겠니? 일단은 나는 여기 최대 최소가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 바로 밑에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1-5번. 최대 최소가 돼야. 가끔 함수값을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길래 구할 수 있나만 봅시다. 답 나왔습니까? (1번) 최대값 있어? 없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제가 1번 왜 최소값 최대값이 없을까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문제인데 축은 어디죠? 2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정의역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1초과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1초가 5 미만이 맞아? 아, 죄송. 맞구나. 5면 1은 2에서 왼쪽으로 한 칸, 3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등호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수학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5가 가능하다면 5일 때가 최대겠지. 근데 5가 안 되잖아. 5보다 작다며. 그러면 5보다 조금 작은 4.9, 4.99, 4.999 뭘 집어넣어야 최대일 거냐?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최대값 없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죠? 뭘 주의해달라는 얘기야? 등호 관계를 유의해달라고. 절대 대충 그냥 5일 때 한 이 정도가 최대 아닐까요가 안 된다고. 수학은 정확하게 x가 5가 가능하다면 5일 때가 최대이겠지만 5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 살짝 아래쪽 값을 최대값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한번 이제 그림만 그려볼게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얘 최대 최소 있습니까? 둘 다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뭐 이게 최소값 아니에요? 비어 있잖아. 얘보다 살짝 위가 최소값,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 최소가 둘 다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맞죠? 얘는 최대 최소 있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양쪽이 비어 있다고 또 없다라고 암기하시면 안 돼. 양쪽이 비어 있는 걸 떠나서 그래프를 다 그리시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제가 그럼 뭐 지금 답은 제가 보면 유제 11-5에 1번은 최대값 없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2번은 최대값 9 최소값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제일 짜증나는, 난 이거 사실 원샷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지금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웬만한 책에는 기본 문제로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도 문항, 특별히 모의고사 꼴의 시험에서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면 이제 준킬러 문항이나 킬러 문항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문제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이쪽을 그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얘는 다 그릴 수 있죠. 대칭축 어디? 2 아래로 볼록. 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x가 a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a 이상. 그럼 좀 문제가 생기는 게 a가 만약에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까?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 원이라면 중심, 직선이라면 기울기. 이건 당연한 거예요. a가 이쪽에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면 a랑 이 중에 어느 게 더 클 때 말하는 거야? 이거 더 크지 않습니까? 그치? a가 이쪽에 있으면 함수값 말고 x는 a, 이쪽을 2라고 하면 a가 2보다 왼편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자, 천천히 쓸게. 이건 헷갈리실까봐. a가 2보다 작으면 이 함수의 최소값 구하래며. 최소값이 어디서 나올까요? x가 2의 최소값 나오죠. 이렇게 그릴 테니까.
그죠? x가 2일 때가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럼 x가 2일 때 함수값은 1이 나오지. 자, 여기까지 돼. 맞죠? 근데 만약에 a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2보다 같거나 클 때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거보다 오른쪽으로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정의 여기 x가 a 이상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은 안 그려집니다. 안 그려지죠.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지. 물론 이쪽이 원래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맞아? 그럼 얘는 어디서가 최소야? A에서가 최소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이게 첫 번째 됩니까? 축이 정해져 있는데 A가 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를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나누시고 답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1번 답은 A가 2보다 작으면 최소값은 1입니다. A가 2 이상이면 최소값은 이렇게 A의 범위에 따라 다 각자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짜증나는 거.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얘는 위로 볼록인 거 명확하죠? 위로 볼록인 거 명확합니다. 2번 하는 거야. 이거 잘 봐. 위로 볼록. 대칭축은 어디? 왜 이렇게 못났니? A가 대칭축이죠. 맞아?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한계수 2분의 2a니까 A가 대칭축입니다. 혹은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A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역이 제한돼 있어요 지금.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모르죠. 모릅니다.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구간의 길이는 2지. 여기가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진다고. 근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면 어디서가 최대죠? 1에서가 최대 아니야? 여기까지 돼. 이걸 이제 범위로 표현을 해보자고. 범위로 표현을 하면 A가 1보다 같거나 클 때죠. A가 1보다 같거나 크잖아. 이때는 얼마일 때? 1일 때가 최대예요. 그지?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야. 이게 최대값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근데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는 어디서가 최대입니까? A에서가 최대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얘를 마이너스 1, 1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이 최대, 볼록 올라온 구간을 포함할 때가 있을 테고 이쪽이 있을 거라고. 어느 구간을 자르느냐에 따라 최대를 가지는 점이 오른쪽일 수도 있고 가운데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위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얘는 이제 부동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A가
자, 등호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등호를 이미 1에 붙여버렸기 때문에 여긴 빼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한쪽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경계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특별히. 그럼 이때는 x가 a일 때가 최대값이야.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경우 이렇게 그려질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일 때 말하는 거지. 이 경우에서는 왼쪽에서가 최대란 얘기예요. 맞죠? 자, 됐습니까? 이걸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 이건 지금 기본 문제니까 여기까지 구해보라고 나와 있고, 자,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fa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fa를 그려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1 이상일 때는 이거고요. 최대값을 fa라고 하면 얘가 fa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얘가 fa고, 마이너스 1 미만에서는 얘가 fa란 얘기지. 여기까지만 그려보고 맞춰볼게. 잘 봐. 그럼 1 이상에서는 fa는 2a-1이니까 기울기 2고 y절편 1인 직선이에요. 이걸 a축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럼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1 지납니다. 그리고 기울기 2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에서는 fa는 a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점 지나야 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이 새로운 함수를 만약에 문제에서 약속을 해줬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아무 나눠달라라는 표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케이스 구분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자, 제가 활용이랑 뒤에 판별식을 좀 못했는데 이제 10단원 나머지 연습 문제랑 나머지 연습 문제랑 11-10번까지 절반씩 11-10번까지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